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참 요리 중에 별의별 요리들이 많이 있지요. 자, 황 셰프도 셰프 하기 전에 중국 치두부 먹어보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두 번 다시 맛보기 싫어요. 특히 중국에서는 그래도 치두부를 갖다가 이 기름에 튀겨서라도 먹지만은 이 병에 용기 보관해서 들어온 치두부를 그대로 먹다가는 그건 정말 죽음입니다.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다음 날까지도 치두부 냄새에 기절을 해가지고 빨간불이 와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최악의 음식이었다. 사람들, 병들 중에도 별의별 병들이 있습니다. 에이즈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원숭이에 있던 병이 사람에게 넘어와서 에이즈가 되어서 한때 80년대 이 말까지도 에이즈 걸리면 다 시한부로 죽는다.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칵테일 요법이라고 약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으면서 죽지는 않고 관리하는 질병처럼 됐죠. 자, 그런데 에이즈와 유사한 원숭이 두창, 한국의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3,130명 정도 되고 38개국에 전파되었는데 엊그제 독일에서 들어온 한국인 한 명이 입국에서 이상을 호소해서 결국은 확진이 되었고 다른 사람은 그냥 수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왔어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원숭이 두창이 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은 두창은 천년두 그걸 말합니다. 천년두가요 요즘은 백신이 있고 해서 별것도 아니지만은 한때는 천년두, 마마, 호환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서 천년두라는 병에 걸리면 많이 죽었죠. 그래서 과거에 130년 전만 해도 천년두로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 두창이 원숭이에게 나타나는 천년두 같아 해서 원숭이 두창. 창이라는 것은 몸에 물집등이 생기는 종기를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60년도 전에 사람들이 실험을 위해서 기르는 원숭이한테서 그런 천년두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확인되고 70년대에 이 천년두 두창,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원숭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다가 아마 간간히 그 환자가 나왔을 건데 별로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이 올해 들어서 중앙아프리카하고 그 서부아프리카, 콩고부터 시작해서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치명률은 크게는 한 10%, 작게는 한 3%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비교하면 치명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는 0.3%대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원숭이 천년두가 사람한테 이렇게 전염이 되느냐? 그럼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지금 그게 문제인데 보통 1주 내지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처음에는 코로나처럼 오한,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다가 그로부터 한 4일 정도 지나면 몸에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림프종 형태로 온몸에 번지면서 보기 흉한 두드러기 발진이 생기고 그 중에서 이제 심하면 죽기까지 하고 또 발진이 나와도 여러 가지 흉터나 이런 것들이 몸에 생기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 오늘 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5월 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특히 스페인에서는 이 게이 사우나에서 30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원숭이 두창이 에이즈처럼 성소수자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성병처럼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자, 엄격하게 말하면 성병은 아닌데 원숭이 두창이 가장 전염되기 쉬운 것은 가장 밀접도가 심하게 접촉하는 거거든요. 책, 그리고 상처,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다면 접촉, 그것이 성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자끼리 성관계를 맺다가 원숭이 두창이 거의 100%의 확률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성병처럼 인식이 되어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를 갖다가 이 원숭이 두창에 걸린 원숭이 상처를 만지거나 아니면 이 책을 접촉하게 되거나 원숭이 말고도 다람쥐도 걸리고 심지어 미국에 많은 프레이디 독입니까? 그런 다람쥐 종류 좀 큰 거 그런 것들도 지금 원숭이 두창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을 먹거나 미국에 보면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 총으로 쏴서 프레이디 독 같은 걸 먹는 경우도 있었죠. 다람쥐도 먹고요. 그렇게 섭취하거나 접촉하거나 피를 만지거나 책을 만지거나 상처를 만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감염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 비말을 갖다가 밀폐된 환경에서 접촉하게 되었을 때도 확률은 떨어지지만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이 치명률도 코로나보다 높고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들은 변이가 생겼을 거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원숭이 두창에서 변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원숭이 두창에 대한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 두창이 에이즈만으로도 머리 아픈 세상에 또 퍼져가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원숭이 두창이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원숭이 두창은 풍토병 지역과 비풍토병 지역으로 나누어서 주로 풍토병처럼 접근해 왔는데 이제 이게 전 세계로 보편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옛날엔 간혹 비풍토병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전 세계에 한 3,200명에 가까이 퍼지고 있고 지금 38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자료는 또 52개국에 번져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게 확인된 나라 중에 가나를 빼면 전부 풍토병 지역에서 감염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기 쉬운 위험 집단, 정말 동성연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 두창 백신은 뭘까요? 천연두 백신으로 가능한데 원숭이 두창이 변이된 변이 원숭이 두창에는 천연두 백신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 원숭이 두창은 한 85% 정도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되고 또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변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 백신이 개발되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에는 신생아나 면역 저하자, 어린이들이 특히 유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코로나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죠. 코로나는 어린이나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잘 감염이 안 됐는데 원숭이 두창은 그러지 않다고 합니다. 자, 원숭이 두창은 PCR 방식의 검사에서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환자의 정세가 심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한 미리 걸러서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원숭이 두창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 등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새로 이제 개발된 원숭이 두창 변이에 대한 이 3세대 백신을 한국도 빨리 도입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두, 천연두와는 어떻게 다르냐? 둘 다 수포가 생기고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원숭이 두창의 수포 크기가 훨씬 크고 많다고 합니다. 또 림프절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붓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었어요. 초기엔 그것이 구별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요. 자, 그런데 접촉 외에도 아까 이 비말로도 걸린다 했는데 환자의 혈액, 체액이 오염되어 있는 옷이나 침구도 위험하고요. 또 주사 바늘 등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PCR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도가 떨어져서 PCR 검사를 하고도 병변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전용 백신 인바넥스라는 부분이 덴마크에서 만들어져서 2년 전에 미국의 FDA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백신은 85%의 원숭이 두창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치료제로는 특별히 원숭이 두창에만 해당되는 치료제는 없지만 일반적인 항바이러스 치료제들이 원숭이 두창에 유용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점과 같이 퍼지고 있는 원숭이 두창요, 매우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이 좀 해소된 상황에서 원숭이 두창이 다시 번지고 있다. 이거 참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 여러분들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에 이미 원숭이 두창에 또 다른 이 환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도 이제 우리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각별하게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원숭이한테 있는 병, 박쥐한테 있는 병 등이 전부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제 변이까지 일으키고 앞으로 우리가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차례로 오나. 바이러스 좀 물러가라.